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과가 별로 인기 있는 과가 아니라 제가 이제 공학 계열에 근무하거든요. 인기 있는 교수가 우리 과가 인기가 좀 요즘 없어서 작은 학생을 두고 강의가 익숙합니다만 오늘은 너무 작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준비한 대로 이제 발표를 한번 해보고요. 하여튼 오늘 발표자 분들 오신 것 같아서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눈 오는 모습은 지난달 말에 이제 예천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하도 예뻐서 제가 사진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우리 대학은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영양 같은 경우는 군 전체 인구가 15,000명에서 16,000명 사이 왔다 갔다 하고요. 다음에 우리 인근에 청송도 있고요. 다음에 봉화도 있습니다. 그 위치에 우리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쪽으로는 안동시가 위치하고 있고요. 다음에 동쪽으로는 영주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주에는 대학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양대학이라는 일반 대학이고요. 하나는 경북전문대학이 위치해 있습니다. 안동은 국립안동대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톨릭 상지대학이 있고 안동과학대학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문경시가 있습니다. 문경에는 문경대학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부에 위치한 도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뺑 돌아가면서 시가 위치해 있고요. 시마다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입생 충원율 중에서 이제 공학 계열부터 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을 조금 두고 뭐 강의하는 게 익숙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 교수 수는 31명이 정원인데요. 현재 지난 한 3년 전부터 퇴직하는 사람이 있어도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25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뭐 대부분 대학처럼 우리 대학도 교육 체계라는 걸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대학이 학훈을 3종류 정도 두고 있는데 희한하게 우리 대학은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역량을 이제 맵할 때 이제 학훈이 좀 많으면 쉽게 맵이 되는데 우리 대학은 딱 2개밖에 없어서 하여튼 맵하는데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의 핵심 역량은 6가지입니다. 유레카라는 핵심 역량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학 중장기 발전계의 모토는 프라미스 2025거든요. 이게 2025라는 용어를 쓴 지는 5년 전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대학은 이제 독자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할 때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일반 전문대학 체제에서는 이제 우리 대학의 설립 취지를 하기 어렵다는 그런 모토로 이제 독자적으로 4년제 개편 방안을 연구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2025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2030년 이후에 우리 대학이 독자적으로 이제 4년제로 개편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대학을 혁신하고 있었습니다만 작년 2월 말에 이제 갑자기 이제 글로컬 사업에 이제 트라이 하게 되고 다음에 그 트라이 할 때 이제 전문대의 역량으로는 안 되니까 안동대와 통합하는 방안을 두고 글로컬 프로젝트에 이제 트라이를 해서 됐는데 올해 3월 1일자로 이제 통합대학이 출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쓴 용어는 프라미스 2025인데 이게 요즘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인연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참 특별한, 우리 대학으로 봐서는 아주 특별한 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이런 중장기 목표를 가지고 대학 혁신 사업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분야가 이제 교육 혁신 파트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교육 혁신 파트를 설계하고 나서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성인 학습자 비율이 높아지니까 이제 스스로 강의하고 있는 내용을 학생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만을 이야기했어요. 학생 수준을 어떻게 좀 높이자라는 거고요. 다음에 학생들하고 이제 면담이든 설문이든 해보면은 학생들은 교수님들은 꼭 내가 못 알아듣는 내용만 강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미스매치가 이제 강의실에서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학에 있는 이제 좀 더 이제 이런 혁신 지원 사업을 잘 해보고 가능하면은 효율적인 교육 혁신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 교수님들의 강의와 학생들의 학습이 서로 미스매치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의실 혁신부터 먼저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클래스 혁신이 없는 이상 이제 교수님들은 늘 학생들 수업 못 따라온다고 불만이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한 20년 강의 노트를 그냥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뭐 지난 학기에 강의했는 거를 그대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학생들은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뭐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을 우리 조직에서 솎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육 혁신의 시작은 강의실 혁신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교수님들의 마인드가 변해야 이제 분위기가 변하고, 분위기가 변해야 정책 방향이 변하고, 정책 방향이 변해야 투자 방향도 변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교육 혁신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법과 학습법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족한 면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혁신 전략으로 보면은 입학, 재학, 졸업, 이건 학생들 이야기인데, 학생 중심의 이제 교육 혁신을 이루는 것도 물론 목표가 되겠지만, 그 전에 교수님들이 먼저 바뀌어야 교육 혁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철학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도립대학의 교육 혁신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대학의 설립 이념과 교육 목표에 따라서 교육을 위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질 높은 교육을 통해 상생하면서 개인과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굉장히 쉽습니다만 이거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딱 보면 굉장히 늙은 할아버지 한 사람이 있고, 다음에 주변을 살펴보면 굉장히 낡은 교육 여건만 남는다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대학이든 교육 여건은 세월이 지나면 낡게 마련이고요. 어느 대학이든 근무하는 교수님들은 세월이 지나면 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한계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두고 우리 대학은 지난 6년 동안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이제 교육 혁신은 클래스 혁신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사람이, 특히 교수님들이 변해야 교육 혁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사람이 변하면 교육 과정도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벽 파괴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여러 대학에서 여러 가지 장벽 파괴에 대한 교육과정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전체를 우리 대학이 좀 애매하게 공립대학인데 종합대학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공학계열 학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 학과도 있고 예체능계열 학과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인문사회도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심혈을 기울였던 분야가 이제 몇 개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개과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개과는 이제 학과가 만들어지면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학과의 활성화를 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학과가 만들어지면은 학교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학교 기업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요 학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학과와 학교 기업 그리고 연구센터가 이제 선순환 교육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과를 보면요. 자동차과는 현재 82학번 교수님이 한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한 10년 전부터 이분이 원래 기계 설계하던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어느 날 조색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공부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장기술센터를 만들고 학교 기업 라오니를 만드는 것을 우리 산단에서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 기업 라오니이 조금 성과가 나니까 또 정부 재정 지원도 받게 되더라고요. 6년 연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기업과 이제 연구기구인 도장기술센터 그리고 이제 정부 재정 지원 다음에 학과의 학생 이렇게 해서 이제 특성화 교육 분야 교육 혁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동차과는 아우스빌드형 교육 혁신 교육 과정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 독일 상공회의소 쪽에서 학생 30명을 모집해서 우리 대학 자동차과에 보내주면 2년 교육 과정을 거쳐서 국내에 있는 독일계 자동차 회사에 서비스맨으로 취업하는 그런 아우스빌드형 교육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을 이원화 교육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다음에 우리 자동차는 이제 뭐 차가 사고 나서 부서지면 도장하고 이런 도장이 아니고요. 이런 이제 산업 도장을 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이제 경북소방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소방본부가 있는데요. 거기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가 한 1200대쯤 됩니다. 그다음에 경상북도에 이제 22개 시군이 있습니다. 22개 시군은 고유한 그 행정용 자동차들이 있거든요. 그게 출고가 되면 우리 대학에 와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해서 우리 대학에서 도장을 해서 이제 납품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요때 이제 학생들만으로는 안 되거든. 이런 전문 도장들은 학생들만이 안 되니까 학교 기업 나온 일에 전문 직원을 채용해서 학생들의 수업과 이제 이거 이윤 창출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윤 창출은 해마다 한 3억 정도 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현대로템의 이제 용역을 받아서 이제 아일랜드에 있는 전동차 앞부분, 메인 앞부분이 이제 그 손상을 많이 있거든요. 많이 부딪힌 게 많고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도장을 했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특수도장 분야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뭐 이런 자동차들을 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자기 자동차 색깔이 마음에 안 들고 우리 대학에 예를 들어 뭐 본네트에 우리 가족 사진을 한번 올려보겠다. 뭐 본네트에다가 뭐 도깨비 사진을 한번 올려보겠다. 이렇게 하면 한 1200만 원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자동차도 도색을 하고요. 경상북도 자동차도 도색하고 뭐 여러 가지 자동차들을 도색해 오고 있고 이 도색의 과정에 학생들의 이제 수업도 진행을 합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강의실이거든요. 강의실도 이렇게 도색을 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이제 식당입니다. 식당은 이제 식탁도 이렇게 도색을 해서 하는 뭐 요거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집에 있는 냉장고 앞문을 떼가와서 가족 사진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도색을 해드립니다. 이제 요런 이제 해외로 가는 또는 국내 중에서 이제 뭐 대기업으로 납품되는 것을 이제 학생들이 현장 견학가거든요. 자기들이 수업 시간 또는 뭐 수업 외 시간에 자기들이 직접 했던 그 도장판이 이제 실제로 이제 전동차에 장착이 돼서 이제 달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현장에 가서 함께 사진도 찍고 뭐 하는 그런 행사도 합니다. 해마다 아일랜드는 학생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올해는 사실 미국 보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예천에 이제 천문대가 있는데요. 이 천문대에 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도 뜯어서 도장을 이렇게 합니다. 돈은 많이 못 벌고요. 1년에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한 8억, 10억 정도고요. 그 중에서 순수익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일반 그 자동차를 도전하면은 요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한 1,200만 원쯤 듭니다. 다음에 축산과입니다. 축산과도 이제 교육 과정을 혁신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축산과 학생들의 이제 학생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이제 스스로 이제 졸업 후에 소를 키우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집 누군가 아버님이 될 수 있고 삼촌이 될 수 있고 어쨌든 현재 축사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학생들을 이제 뭐 이렇게 경영 분석을 통해서 학교기업 GPC 바이오라는 학교기업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GPC 바이오라는 학교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정란 이식센터라는 연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산과와 학교기업 GPC 바이오 그리고 수정란 이식센터가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현장 중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소는 있지 않습니까? 소를 관리를 해보면 사료나 관리 비용은 비슷하게 듭니다만 판매를 할 때 2+ 맞으면 한 1,200만 원씩 1,000만 원씩 넘는데 등의 소를 만들면 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비용을 들여서 등의 소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품질, 사람이 먹기 좋은 고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과정을 이제 계량 사업이라 그러거든요. 계량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사를 따뜻하게 하거나 음악을 틀어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해서 특히 이제 유산균 발효, 볏짚을 발효시키는 유산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소가 이제 소화율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지도하는 게 이제 있고요. 다음에 이것처럼 수정란을 좋은 암소에서 난자를 채취하고 좋은 수소에서 정자를 채취해서 체외 수정을 시켜서 배양을 해서 이제 암소에 이제 착상시키는 거, 이것을 수정란 이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란 이식을 하면 훨씬 더 품질 좋은 소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난소와 정액을 채취해서 암소에 이제 수정란 이식을 하면 좋은 A2+ 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개당 25만 원 정도 하거든요. 생산 단가는 좀 삽니다만 어쨌든 판매 단가는 25만 원쯤 합니다. 1년에 한 5억 정도 팔고요. 그 중에 3억 정도는 남습니다. 자, 그래서 공나누라는 것은 이제 난자를 제공하는 암소를 공나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이한 거는 암소도 외모를 심사합니다. 아주 사람이 볼 때 좀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 암소로부터 난자를 채취하면 질이 좋다네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외모 심사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한우협회 영주시지부 영주축협 등 이제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이제 심사를 해서 이제 난자를 제공할 암소를 선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예천군 또는 영주시, 최근에는 울산광역시도 많이 판매됩니다만 어쨌든 이제 배양된 이렇게 수정란을 이제 원하는 농가에 판매하게 됩니다. 자, 이 축산과는 이원화 교육 중에서 산업체 맞춤형 이원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학생들이 이제 실습장에서 실습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에 가서 현장 실습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고 다음에 방학 기간이든 뭐 학기 중에는 이제 한 번에 집중 수업 비슷하게 하는데요. 어쨌든 학기 중에라도 축산 농가에 가서 며칠씩 이렇게 실습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 이원화 교육 과정 중에서 산업체 맞춤형 이원화 교육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이게 이제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이니까 다른 과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강의실의 교육 혁신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을 이제 연수도 많이 보내드렸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뭐 재정이라든지 필요한 소모품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법 특강도 많이 했고요. 뭐 1대1 또는 1대다 면담도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 중에서 듀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산업체 인사 한 분하고요, 우리 지도 교수님하고 학생이 세 분이 모여서 학생의 진로와 이제 성장 과정을 계속 매니지먼트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요게 조금 반응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대학에서 하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도 뭐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학생 참여단이라고 해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학생들을 어떻게 참여시킬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과의 학과장님들로부터 이제 학생들을 2명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학생 참여단을 만들었고요. 이 학생 참여단은 이제 우리 산학협력단이 이제 우리 혁신지원사업단을 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산학협력단에서 제반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이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요. 그다음에 각 프로그램들, 세부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거잖아요. 요 학생들이 모니터링 요원으로도 활용을 했고요. 다음에 그 개선사항 아니면 수정이 되어야 될 사항들도 이제 건의를 받는 그런 구조로 학생 참여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비용도 드리고 수시로 뭐 옷도 맞춰주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장 큰 투자가 지난 뭐 1주기 때는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 연수를 거의 시행을 못 했는데 2주기 들어서 2023년도 하고 2024년도부터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직무 연수를 보내보니까 학과 단위로 가고 싶은 과도 있고요. 대학 전체에서 한 번에 갔으면 좋겠다는 과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대학 전체적으로 가니까 직무 연수 부분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학 연수만 하고 올 수도 없고 해서 대부분 경우 학과 단위로 보내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른 대학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교육혁신 중에서
가장 큰 혁신은 이제 강의실 혁신을 먼저 이루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